최근 스마트 그리고 디지털 바람을 타고 첨단 IT 기기들이 교육 현장에 도입되고 있다. 일반 칠판을 사용할 때보다 더 편리한 것 같고 그 활용성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항상 앞을 보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과 이렇게 상호 교류도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동안 칠판과 책, 노트, 연필에만 의존하던 일방적인 교육 시스템에서 이른바 쌍방향 스마트 스쿨로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것. IT와 만나 똑똑해지고 있는 2011 교육 현장을 따라가 본다. 서울 한 학원의 수업 시간. 자세히 살펴보니 일반적인 수업과는 조금 다른 모습인데 학생들이 특수 펜으로 특수 종이 위에 필기를 하자 강사의 컴퓨터에 그대로 옮겨진다. 바로 이 똑똑한 스마트펜 덕분. 이 스마트펜의 원리는 펜촉 부분에 작은 카메라가 내장돼 있어 학생들이 미세한 점들이 찍힌 특수 종이에 필기를 하게 되면 그 신호가 블루투스 수신기를 통해 강사의 컴퓨터에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것으로 이처럼 학생 개개인의 학습 과정을 강사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수업 시스템을 통해 강사와 학생들 간의 쌍방향 학습이 가능하다. 예전에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만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학생들이 왜 이렇게 풀이 과정을 썼는지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선생님들이 뒤에 학생 자리에 가지 않고도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강사가 학생들의 풀이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1:1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져 성적 향상과도 직결된다. 다른 애들과 내가 푼 문제 방법을 비교하면서 풀 수 있어서 더 실력이 느는 것 같아요. 제가 수학은 3학년 때 진짜 못했었는데요. 4학년 1학기 때 확 96점을 맞아서 확 오른 것 같아요. 첨단 IT 시스템이 교육 현장에서 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스마트 교육 바람은 학원에 이어 학교에서도 예외가 아니라는데 실제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손터치 센서가 장착된 전자칠판을 이용해 학생들과 함께 문제를 풀고 있다. 선생님의 손을 따라 선과 동그라미가 자유자재로 그려지며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 수업 집중도가 훨씬 높아졌다. 수업의 활용성 면에서도 좋고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수업에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전자칠판은 교사가 외부 입력 장치의 영상을 수업 자료와 함께 보여주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첨단 칠판으로 전자펜 터치를 통해 생생한 강의를 진행할 수 있다. 매번 칠판에 썼다 지웠다를 번거롭게 반복해야 했던 기존 칠판보다 사용 방법도 편리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능까지 지니고 있어 교사들에게도 반응이 좋다. 매번 칠판을 써야 되는 번거로움보다 미리 저장해 놨다가 같은 반에 다른 반에 들어가서 똑같은 내용을 빨리빨리 보여줄 수 있다는 면은 수업 시간 단축 면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쓰는 거 특히 동영상이나 이런 걸 보여줄 때 동영상을 정지시켜서 그 위에서 이렇게 판서를 하고 이렇게 동그라미 쳐주고. 어느덧 전자칠판이 수십 년 동안 교실을 상징해왔던 일반 칠판을 밀어내고 있는 엄연한 현실. 업계에 따르면 다양한 IT 기기 업체들이 최근 교육 현장을 겨냥한 첨단 IT 제품들을 잇따라 출시하면서 교육 현장에 스마트 열풍이 불고 있다. 우선 영화에서 시작된 3D 열풍이 최첨단 3D 프로젝터의 출시를 앞당겨 그동안 대형 프로젝터를 활용하던 일선 교육 현장의 시청각 교육에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자칠판에 이어 교단도 크게 바뀔 전망인데 스위치 하나로 교실 내 모든 멀티미디어 기기들을 조작할 수 있는 전자교탁이 등장해 교사들이 교실을 왔다 갔다 하는 번거로움까지 사라지게 됐다. 누구나 쉽게 이용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이 시장의 성장은 지속적으로 갈 수 있다. 비근한 예로 연세대학교가 전체 강의장을 전자교탁 시스템을 도입을 했고 거기에 따라 교수님과 강사분들이 USB 메모리 하나로 모든 수업 준비가 돼서 이루어지는 최첨단 강의 시스템입니다. 서울에서 전자칠판을 수업에 활용하는 학교는 총 160여 곳. 정부는 분필가루가 날릴 우려가 없어 친환경적인 전자칠판의 보급을 2013년까지 전 학교에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 11월 정부는 기존 콘텐츠와 서비스, 운영 소프트웨어 이외에 디지털 교과서와 전자칠판 등
이러닝 관련 기기가 확산되는 추세에 맞춰 이를 이러닝의 산업 범위에 포함시켜 관련 기술 개발과 표준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에서도 디지털 교과서, 전자칠판 등 이러닝 사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도 이러닝 사업에 맞춰 교실에 전자칠판 도입 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는 3D를 활용한 수업, 즐거움과 교육을 결합한 에듀테인먼트, 지능형 로봇 활용 학습 등을 정부 차원의 주력 성장 동력으로 삼아 유치원부터 일선 학교까지 속속 적용시킬 예정이다. 정부 차원의 스마트 교육은 교육의 질 향상은 물론 교사들의 잡무 경감과 학습관리 능률 향상까지 이끌어 교육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교육 현장에 부는 스마트 바람. 교사와 학생이 교감하는 쌍방향 수업을 통해 흥미와 집중도를 높이고 교육 환경의 질적인 개선까지도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의 다양화 및 특성화가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창의와 인성을 주제로 한 대규모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창의 인성 교육 강화를 위한 제1회 학교 교육과정 승진화 엑스포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뜻깊은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조선일보가 주최한 2011 학교 교육과정 선진화 엑스포는 향후 우리 교육의 큰 틀인 창의 인성을 주제로 한 최초의 대규모 박람회란 점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 주체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좋은 아이디어는 저도 좀 갖다가 어떻게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 저희 선생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행사는 2009 개정 교육과정 취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학교 교육과정 선진화를 위한 정보교류의 장으로서 큰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학교 교육 선진화 엑스포에서는 창의 인성 교육을 위해 노력한 100대 우수학교 전시관, 특별관, 대학 상담 코너 등 다양한 전시가 마련됐습니다. 전시관 중에서도 특히 관심을 받은 곳은 교과부가 선정한 우수학교 100곳이 전시된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사례관과 조선일보 NI 등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전시하는 창의 인성교육관. 교과부는 전국의 초중 고등학교 가운데 지난 한 해 동안 교육 프로그램을 잘 운영한 우수학교 100곳을 선정했습니다. 한 초등학교의 경우 행복 마일리지를 통해 학생들이 독서나 운동, 영어 등 다양한 분야를 스스로 찾아 공부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 그런 창의적 체험 활동을 통한 비교과 평가가 앞으로 중시되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둔 평가 방향을 설정했어요. 또 다른 학교는 2시간 동안 한 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블록 타임제를 적용했습니다. 저희 학교가 딴 학교보다 조금 블록 타임을 좀 앞서가고 좀 잘한다고 해서 저희가 여기 블록 타임에 코너에 지정이 돼가지고 전시를 했는데요. 블록 타임이라는 것이 2시간을 이어서 수업을 하는 겁니다. 1시간 안에는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준비물을 하고 하다 보면 끝나고 이러는데 2시간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여러 가지 생각도 할 수 있고 좀 내용을 깊이 들어가서 심화학습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편성해 학생들이 과목별로 집중적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한 학교도 있었습니다. 한 초등학교는 학년마다 학기별 집중 이수제 과목을 다르게 설정해 아이들의 부담은 줄이면서 학습 효과는 최대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체험 활동을 지원하는 시스템과 창의 인성교육의 평가 시스템 등이 소개된 창의 인성교육관에도 학생, 학부모의 발길이 몰렸습니다. 이 중 단연 화제가 된 곳이 바로 조선일보 NIE. 조선일보 NIE 교육관에서는 창의 인성교육은 물론 다방면에 효과적인 NIE 교육 방식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초중 고등학생과 교사들의 우수한 NIE 활동 결과물과 다양한 콘텐츠를 한눈에 볼 수 있어 학생, 학부모들의 인기를 끌었습니다. 틀에 박힌 교육이 아닌 여기에 전시되어 있는 것은 창의적인 교육이어서 새로운 리더를 발굴해야 하는 그런 교육인 것 같습니다. 이 밖에 진로 진학 상담관에 마련된 대학 입시 상담 코너에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지원센터의 상담 교사들이 사전 예약제를 통해 학생 진로 진학 지도를 위한 1:1 맞춤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엑스포 관람을 마친 교육 전문가들과 학부모들은 앞으로 다양한 정보 교류의 장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지금까지는 교실 안에서 획일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만은 이런 어떤 창의 인성 교육에 앞서가는 학교를 통해서 보고 또 그걸 학교 현장에서 적용시켜 봄으로 해가지고 한 번에 완전 다 바뀌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점차적으로 바뀌어 나가는데 아주 좋은 기회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1 학교 교육과정 선진화 엑스포는 우수 교육 사례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교육의 미래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이 창의력과 인성이 조화를 이룬 미래 인재로 성장해 마음껏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앞으로 정부와 교육계의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올해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신입생이 치르게 될 201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 국어, 수학, 영어의 수준별 시험이 도입되고 최대 선택 과목 수가 3과목에서 2과목으로 줄어듭니다. 지금까지 수험생들은 수학만 계열별 수준별로 응시할 수 있었지만 2014학년도부터는 국어와 영어도 수준별 시험을 보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4학년도 수능시험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선택 과목으로 돼 있는 한국사를 내년부터는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과정을 재개정해 한국사 과목의 필수 이수 단위를 교육과정에 명시하거나 과목 자체를 선택이 아닌 필수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과정이 개정되면 내년부터 전국 고교에 바뀐 교육과정이 적용됩니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광명, 안산, 의정부 지역에 고교 평준화 요청을 반려한 것과 관련해 대화로 해결이 안 된다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도 교가부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고려 중이라고 밝힌 바 있어 평준화를 둘러싼 갈등이 법정으로 비화될 조짐입니다.